핀란드 설원에서 7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어요. 수색팀도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꽃잎이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어요. 수색팀도 못 찾는 걸 개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꽃잎이는 밤새 한 곳만을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넓은 설원에서 아이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요한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 자랐죠. 27살이고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행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때였어요. 한국 문학을 접하면서 그 깊은 감성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K-팝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게 된 건 한국의 동물복지 정신이었어요. 특히 진돗개라는 견종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그 마음. 저는 꼭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가을 드디어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 진도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이름은 꽃잎이에요. 이 아이는 진도에서 데려왔어요. 꽃잎이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아이예요. 입양 과정도 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꽃잎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경계심이 강했죠. 낯선 사람이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어요. 날씨 변화에도 무척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죠. 핀란드의 긴 겨울에도 잘 적응했어요. 오히려 추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겨울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콘텐츠였죠. 설원 속에서 꽃잎이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돗개의 본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궁금했어요. 라플란드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동양개 한 마리와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특히 마을 주민의 대표인 헬가 베르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헬가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한국개라고 했나요? 그건 야성적인 놈들이지.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꽃잎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제 옆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신기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요나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꽃잎이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죠. 우와, 정말 예쁘다. 만져봐도 돼요?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꽃잎이를 쓰다듬는 요나스. 꽃잎이도 아이의 순수함을 느꼈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어 통한다는 걸 말이죠. 마을 한쪽에 마련된 작은 오두막에서 꽃잎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설원을 산책하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꽃잎이는 눈 속에서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과 지구력이 드러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꽃잎이의 직감이었습니다. 날씨가 바뀌기 전에는 항상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한 변화들을 꽃잎이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죠. 밤에는 오두막 창문 앞에서 밖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꽃잎이의 그 예민한 감각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문화 차이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반려동물 문화의 차이점에 주목했죠. 진돗개처럼 충성심 강한 개가 핀란드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게 제 다큐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헬가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죠. 마을 카페에서 촬영 허가를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헬가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개도요? 개는 그냥 개야. 충성심 따윈 인간의 환상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이런 편견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행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스를 포함한 아이들은 꽃잎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요나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죠. 꽃잎이랑 같이 영상 찍어도 돼요?
물론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나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꽃잎이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꽃잎이가 요나스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며칠 후 마을 주민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요나스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헬가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저 동양계를 마을에서 풀어놓는 건 위험해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꽃잎이가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 아이인지 아시면서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편견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오두막에서 꽃잎이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꽃잎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죠. 왜 그래, 꽃잎아.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을 뿐이었어요. 꽃잎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꽃잎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꽃잎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꽃잎이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문 근처에서 밖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꽃잎이의 그 불안감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문화 차이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이 있었죠. 진돗개처럼 충성심 강한 개가 핀란드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헬가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죠. 마을 카페에서 촬영 허가를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헬가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한국 개도요? 개는 그냥 개야. 충성심 따윈 인간의 환상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이런 편견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행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스를 포함한 아이들은 꽃잎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7살 요나스는 꽃잎이만 보면 눈을 반짝였죠. 어느 날 요나스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꽃잎이랑 같이 영상 찍어도 돼요? 물론 기꺼이 허락했어요. 카메라를 켜고 요나스에게 꽃잎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꽃잎이는 어떤 친구인 것 같아요? 요나스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꽃잎이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요. 그 순간 꽃잎이가 요나스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교감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른들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주민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요나스 어머니가 알려줬습니다. 회의 내용을 들으니 정말 속상했어요. 헬가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저 동양계를 마을에서 풀어놓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꽃잎이가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 아인지 아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편견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진실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벽난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꽃잎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따뜻한 불빛이 꽃잎이의 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꽃잎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헬가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위험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있는 꽃잎이를 보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요나스와 교감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저런 말을 하다니. 꽃잎이는 제가 속상해하는 걸 아는 듯 조용히 제 손등을 할랐어요. 그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거야, 꽃잎아. 진짜 너의 모습을 말이야. 꽃잎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제 무릎에 턱을 다시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곧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온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꽃잎이는 벽난로 앞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꽃잎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창문 쪽으로 급하게 뛰어갔어요.
꽃잎아, 왜 그래? 꽃잎이는 앞발을 창문에 올리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알이 아니라 낮고 긴 울음소리였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눈만 하얗게 쌓여 있을 뿐이었죠. 꽃잎아,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꽃잎이는 계속 한 방향만 바라보며 짖었어요. 마을 동쪽 숲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꽃잎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어요. 괜찮아, 바람 소리일 거야. 그런데 꽃잎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한 채로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꽃잎이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문 근처를 서성이며 밖을 경계했죠. 저도 덩달아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요나스 어머니가 급하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어요. 레나, 큰일 났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요나스가 없어졌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 저녁 산책 나간다고 했는데 아침까지 안 들어왔어요. 요나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이 넓은 설원에서. 그 순간 꽃잎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어젯밤 그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어요. 설마 꽃잎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헬가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수색팀을 꾸려야 해요. 빨리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헬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때문 아니야? 이상하게 요나스를 따라다녔다고 했잖아.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스를 찾는 게 급선무였죠. 저는 급히 오두막으로 들어가 장비를 챙겼습니다. GPS 추적기, 드론, 액션캠,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쌓아둔 모든 장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꽃잎이었습니다. 꽃잎아, 어젯밤에 내가 짖던 그 방향이지? 꽃잎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목줄을 채우고 GPS 추적기도 달았습니다. 만약을 위해 액션캠도 꽃잎이에게 장착했죠. 우리가 요나스를 찾을 거야. 꽃잎이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자 꽃잎이가 즉시 움직였어요. 어젯밤 짖던 바로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쪽 숲 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의구심이 가득한 시선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꽃잎이를 믿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을 말이에요. 꽃잎아, 부탁해. 요나스를 찾아줘. 꽃잎이는 눈속을 헤치며 앞서 달렸습니다. 제 뒤에서 요나스 어머니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른 수색팀들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꽃잎이가 이끄는 이 길이 맞다고 말이에요. 숲속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꽃잎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러더니 한 지점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꽃잎아,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꽃잎이는 앞발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급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눈이 장갑 사이로 스며들었죠. 손가락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뭔가 부드러운 천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이거 요나스 목도리예요. 요나스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분명히 어제 요나스가 두르고 나간 그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죠. 그런데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진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뭔가 이상해요. 꽃잎이도 그 지점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눈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깊이 파들어가자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눈사태로 형성된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요나스, 요나스야. 목청껏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꽃잎이는 계속 그 구멍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구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몸뚱이가 있었거든요. 요나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온통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요나스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요나스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급히 제 외투를 벗어 요나스를 감쌌어요. 그런데 아이의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때 위에서 꽃잎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잎아, 내려와. 꽃잎이는 주저하지 않고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요나스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따뜻한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주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한 마리 개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진돗개 꽃잎이가 어젯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꽃잎이는 요나스를 할아주며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요나스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꽃잎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요나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위에서 요나스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나요? 살아있어요. 구조팀을 불러주세요. 저는 꽃잎이와 함께 요나스를 감싸며 기다렸습니다. 진돗개의 따뜻한 체온과 저의 응급처치가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꽃잎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이고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30분 후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요나스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어요.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꽃잎이의 체온과 응급처치 덕분에 더 큰 위험을 피했네요. 그 말을 들으며 꽃잎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꽃잎아. 정말 잘했어. 꽃잎이는 여전히 요나스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요나스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였습니다. 저는 구조 과정을 담은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핀란드 아이를 구했습니다 였죠. 처음에는 몇십 명이 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시간 만에 1000명, 3시간 10,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하네요. 동물의 직감은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한국개가 핀란드에서 영웅이 되었네요. 외국 댓글들도 많았어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와 꽃잎이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꽃잎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꽃잎이가 요나스를 구했다며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어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평소 차갑던 시선들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헬가만큼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죠. 할 말 없습니다. 짧게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카페 사장 올라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꽃잎이를 잘못 봤나 봐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마을 우체국장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돗개라고 했죠? 정말 특별한 견종인 것 같아요. 저녁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나스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나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레나, 그리고 꽃잎이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꽃잎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늦게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영상 조회수를 확인해 봤어요.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충성심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꽃잎이는 벽난로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으니까요. 저는 꽃잎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헬가의 마음만큼은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꽃잎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구조 작업 중에 동상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요나스를 지켜주느라 발가락 끝이 얼었던 거죠. 꽃잎아, 아파? 수의사 선생님은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꽃잎이가 남을 구하다가 다쳤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꽃잎이를 입원실에 맡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잎이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약을 발라줬죠. 너 없었으면 요나스는 어떻게 됐을까? 꽃잎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픈 것도 있고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병원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헬가였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떻게 이곳에? 헬가는 잠시 말없이 꽃잎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봉지에서 게 간식을 꺼내더니 꽃잎이에게 건넸습니다. 꽃잎이는 처음에 경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헬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간식을 받아 먹었죠. 잘못 본 것 같아요. 헬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개구나. 그동안 쌓였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요나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구조했는지. 헬가는 꽃잎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동상까지 걸리면서 아이를 지켜줬다면서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낯선 것들이. 헬가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진돗개라는 개도 잘 몰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알겠어요. 나라는 상관없구나. 꽃잎이는 헬가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치 헬가의 진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나, 미안해요. 당신과 꽃잎이에게. 괜찮아요, 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편견을 가졌던 제가 잘못이에요. 그날 헬가는 1시간 넘게 병원에 머물렀어요. 꽃잎이와 천천히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간식도 주고 부드럽게 말도 걸어줬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해. 꽃잎이도 점점 헬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헬가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내 카페에 한국 관련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해요. 정말요? 한국 전통차나 문화 소개 같은 걸 말이에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편견이 이해로, 거부감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헬가가 떠난 후 꽃잎이를 바라봤어요. 꽃잎아, 내가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었구나. 꽃잎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헬가의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날 밤 오두막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구나.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간을 들여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꽃잎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발가락 상처도 완전히 나았고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괜찮아, 꽃잎아. 꽃잎이는 오두막으로 돌아오자마자 좋아서 뛰어다녔죠. 역시 집이 최고인가 봐요. 다음 날부터 다시 자연 속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꽃잎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요나스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퇴원한 후 첫 만남이었죠. 꽃잎아, 고마워. 나 구해줘서. 요나스는 꽃잎이를 꼭 안아줬어요. 꽃잎이도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요나스의 얼굴을 할아줬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뭉클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렌즈 너머로 보이는 꽃잎이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는 어떤 성격인가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키우나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열정적이었어요. 저도 한국개 키우고 싶어요. 진돗개 분양받을 수 있나요? 어린 에밀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부모들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충성스럽다면서요? 아이들과 잘 지낼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편견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놀라움은 헬가에게서 나왔어요. 약속대로 카페에 한국 코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레나, 이거 어때요? 헬가가 준비한 코너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한국 전통차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유자차, 대추차, 그리고 인삼차까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한국 식품 전문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헬가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손님들 반응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 많아해요. 카페 벽면에는 한국 문화 소개 자료도 붙어 있었어요. 진돗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꽃잎이 덕분이에요. 헬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렸어요. 한국 전통차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꽃잎이도 함께 참석했어요. 아마 괜찮은 문화일지도 몰라요. 헬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마도라고 했지만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유자차를 맛본 올라프가 감탄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향긋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차를 자주 마셔요?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 계절별로 마시는 차들, 그리고 진돗개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말이에요.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라고 하죠. 꽃잎이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는 마을의 작은 한국 문화 중심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왔죠. 헬가도 점점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한국 전통 과자도 준비해볼까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꽃잎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밤에 오두막에서 꽃잎이와 함께 있을 때 창밖으로 마을의 따뜻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꽃잎아, 우리가 해냈구나. 꽃잎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한 달간의 라플란드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촬영할 때가 되었어요. 헬싱키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설원 한가운데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꽃잎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얀 눈과 대조되는 꽃잎이의 검은 털이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 영상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전 저는 핀란드 라플란드에 왔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저 자연 속에서 꽃잎이와 지내는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부터 헬가의 편견과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까지, 그리고 그날 밤 꽃잎이의 이상한 행동, 요나스의 실종과 극적인 구조 과정, 모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그날 한 마리 개가 한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마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꽃잎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꽃잎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성과 의리가 무엇인지, 충성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감정.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런 것들은 국경을 넘어 전해집니다. 꽃잎이가 마치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요나스와 그의 어머니도 있었죠. 헬가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심은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작은 한국 문화 공간이 생겼어요. 헬가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한국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꽃잎이었어요. 카메라를 꽃잎이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진심이었습니다. 꽃잎이의 진심, 요나스를 구하려는 마음, 헬가의 진심, 편견을 버리려는 용기, 마을 사람들의 진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진심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집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꽃잎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처럼 충실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를 끄려는데 요나스가 달려와서 꽃잎이를 안아줬어요. 꽃잎아, 사랑해. 그 순간이 정말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며칠 후 헬싱키로 돌아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어요. 헬가가 다가와서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예요. 헬싱키에서도 마셔보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레나, 꽃잎이, 언제든 다시 와요. 꼭 그럴게요. 차에 올라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꽃잎이도 고개를 내밀고 작별 인사를 했죠.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업로드한 마지막 영상.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진돗개처럼. 그리고 핀란드 설원을 걷는 저와 꽃잎이의 뒷모습. 하얀 눈밭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꽃잎이와 함께 만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